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 우리 슈팅 스탁 2부 쇼미더 스탁.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란입니다. 자, 단타장인 앵커님, 오늘 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눈여겨본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2차 전지도 정말 눈에 띄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신호주 대표님이 또 2부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곡물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심지어 또 그 공대원 대표님도 곡물 관련주 또 이제 편입을 하려다가 편입을 실패했었어요. 아쉽네요.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예측을 정말 잘해 주시는데 자꾸 좀 빗나가는 뭔가 아쉬운 분들입니다. 네. 또 오늘 또 어떤 걸 예측해 주실지 저는 일단 정보를 일단 뽑아 네. 먹으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그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 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 스탁 2부 쇼미더 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패키지인데요. 다음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은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톤팩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패키지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면서 3,03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달 중순에 2,100원에서 저점을 다진 이후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EM플러스입니다. EM플러스가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차세대 음극재 제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EM플러스가 취득한 특허는 실리콘의 급격한 부피 변화를 완화해서 수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용량 특성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장 10%대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4,9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도 연일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번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기존 수익성 우선 전략에서 점유율 확보 우선 전략으로 그 전략을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2분기부터 서버양 DDR5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기관의 강한 러브콜과 함께 3% 넘게 오르며 59,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러시아가 농산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곡물 관련 기업들이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배합사료 생산 업체인 한일사료 오늘장 갭상승 출발하면서 1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6,1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부각이 됐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가장 눈에 띈 것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농업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 첫 발부터 해서 신호주 대표님과 공대원 대표님께서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자꾸만 빗나가는 편입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편입이 되자마자 매도가 된다든지 뭔가 좀 엇박자를 타주셨는데 이게 또 운명이 아닌 건지 인연이 아닌 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측은 정말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관련된 내용 안 물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대원 대표님과 신호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 같이 한번 또 살펴볼 텐데 공대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입니다.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최근에 그 플라스틱 빨대, 뭐 종이 빨대, 친환경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 빨대 관련해서도 이슈가 또 있나요? 지금 원래 재료는 예전부터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오늘 이제 뭐 언론에 따르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플라스틱이나 혹은 뭐 빨대나 이제 젓가락 혹은 이제 젓는 젓가락 이런 게 사용 제한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에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뭐 재활용 촉진 이런 법률에 관한 거를 개정안을 좀 포함하면서 이제 23개 법령이 11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하고 11월 이제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좀 밝히면서 오늘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국제 펄프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한 2거래일, 3거래일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매물이 그런 분들이 좀 본점 심리로 이제 좀 출회가 되면서 상한가는 못 가고 이제 플러스 18% 정도 마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펄프 가격이라든지 외국인 이제 매수세를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관련된 종목에서 차트 흐름도 우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만약에 들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 3,030원이 오늘 종가인데 오늘 종가를 기준선으로 잡고 익절선이든 손절선이든 잡고 추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선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종이빨대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도 써봤지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플라스틱 빨대에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많이 그쵸. 불편하긴 한데 또 환경에 좋다고 하니까 쓰는 게 그렇죠.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부분들이 종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 종이 빨대도 종이라는 것도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환경에 과연 이것도 좋은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종이 빨대 쪽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정부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유입된 게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펄프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것보다야 나무를 베더라도 종이 빨대가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딱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를 읽었는데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앵커님. 왜 자꾸 이상한 걸 질문하십니까?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부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를 우리가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 이제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리고 어느 부분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표정으로 많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꼽아주셨는데 신호주 대표님, 이 종목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 우량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했길래 무대를 뒤집어 놨나요? 요즘 그 삼성전자의 그 수급 쏠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외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게 영향이 있을까요? 외인들 수급도
쪽도 그렇고 최근에 그 탈중국화라는 이제 하나의 그 현상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이 중국에 있던 자금이 이제 국내 시장에 옴으로써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기대치보다 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금 이제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의 자금이 어디에서 많이 빠지냐면은 평소에 이제 지주회사에 담아놨던 거 신세계라든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쇼핑이라든지 뭐 신세계 그런 자금이 이제 쫙 빠지고 그런 걸 이제 블랙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삼성전자를 차라리 사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금이 최근에 몰린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뭐 삼성그룹의 이제 경영권 슬슬 이제 안정화가 되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강달러 때문에 평소에는 좀 이제 비싼 달러를 주고 샀던 게 이제는 평소보다 이제 적은 달러를 주고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감안해서 보면은 떨어진 것 같지만은 여기에 잠시 이탈한 것 빼고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경영권의 이제 리스크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이제 뒤집은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제 좀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네. 일반적으로 중국이 좀 힘들어진다, 네. 탈중국이다 이러면 네. 우리나라도 동반으로 같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 왜냐면 중국에 또 이제 판매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 탈중국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사이익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반사이 일단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당연히 뭐 여행이라든지 소비를 좀 이제 해주는 그쪽은 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오늘 호텔 신라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은 이제 당연히 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그쪽은 원래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걔네도 아직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쇄인데 자기네 국가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한 대씩 때릴 때마다 한국의 GDP가 1%씩 떨어진다. 그런 말이 네.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때도 지금처럼 막 무역 수지가 막 적자가 난다든지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이제 팔아치우고 삼성전자로 이제 갈아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못하면은 다른 쪽에서 돈 버는 거. 물론 예전같이 많은 종목의 시세 확산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이제 유동성이 풀릴 그 가능성은 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들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뭐 수출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 네. 우리가 과거 2014년도, 15년도 중국발 수혜를 정말 많이 볼 때는 네. 중국이 휘청일 때 우리도 같이 휘청이었는데 네. 이미 중국발 수혜를 봤던 그런 섹터들은 네. 이미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다른 이거 쪽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요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 미중 갈등이 최근에 뭐 최태원 회장님도 나와가지고 미중 갈등이 이제 30년 갈 거고 네. 네 이게 앞으로 기업의 생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1000만 대의 캐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팔린 거는 정작 이제 100만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다른 국가,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아모레라든지 벌써 50%는 이미 철수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다른 걸 이제 모색을 하는지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개방되지 않은 시장에 좀 진출을 해가지고 좀 이제 사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좀 이제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수출이 늘어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은 눈여겨가지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중국이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같이 휘청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오히려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옴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현재 상황을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에 해당되는 섹터라든지 향후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신우주 대표님이 계속 알려주실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현 대표님이 또 준비해 주신 종목인데요.
EM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오늘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는데요. 그럼요.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EM 플러스도 2차 전지로 많이 유명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만큼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안 갖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네, 특징주로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네. 일부에서도 전문가님들 두 분이 적풍 전문가님이랑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는데 네. 두 분 다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그렇죠. 리사이클링 이쪽으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 예. 뭐 그래서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여기 좀 연장선상으로 준비해 주셨을지. 저는 2차 전지 추천주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EM 플러스나 2차 전지가 최근 좀 주목해 볼 만은 하지만 도전주는 아니다. 네, 그럼 분명 더 좋기 때문에 도전주로 준비를 해주신 거겠죠? 그 후발주를 좀 예상해서 그 후발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올라갔으니까 네. 다음에 갈 거를 이제 가져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EM 플러스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2차 전지는 수십 년간 지금 소방차라든지 특장차로 좀 사업을 좀 주력해 왔었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그 후에 이제 최근 2차 전지를 이제 신사업한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EM 플러스는 삼성 SDI가 출신으로 좀 밝혀졌었죠. 밝혀지고 나서 뭐 연구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뭐 품목이라든지 2024년도까지 현재 50명에서 200명까지 대규모 이제 인원을 좀 충원한다고 좀 발언을 하면서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대폭 늘림으로써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보다 배터리 용량이 좀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크게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최근 2차 전지도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신소재 제품도 좀 선보인다고 EM 플러스가 발언을 하면서 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거래일 동안 한 2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 자체도 EM 플러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제 쫙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시세가 계속 나올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현재가 뭐 5,000원 부근인데 사실 기존에 상승폭을 줬던 거는 10,000원 이상까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5,000원 부근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제 미래 발전을 보면은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EM 플러스가 지금 추세가 뭐 정말 좋긴 하지만 현저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나중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길게 보면은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또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EM 플러스를 주목해 보라고 공대원 대표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EM 플러스뿐만 아니라요, 관련된 자세한 2차 전지와 섹터에 관련된 내용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대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 QR코드니까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셔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공대원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장중에도 브리핑 해주시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말씀해 주신 EM 플러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섹터 분석과 종목들도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또 이제 한일 사료를 만나볼 텐데, 야, 이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마다 다 가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 오셨을 때도 네. 그 게임주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NC소프트도 얘기해 주시고. 네. NC소프트 엄청 잘 갔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날 게임주 안 가져오셨잖아요. 게임주. 네. 사실 그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 저는 뭐 후회는 없는 게 원래 그때 곡물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은 이제 좀 드렸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일단 샘표가 손절가를 이탈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곡물주는 다시 한번 갈 텐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팜소리를 이제 가지고 오느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못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한일 사료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돌아오는 순환매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잊을만 하면 상승이 나온다고 그냥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이제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11월 이제 22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흑해에 대해서 이제 재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개방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뭐 흑해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왔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곡물 관련주가 뭐 한일사료 그리고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널뛰기를 해 주었는데 잊을만 하면은 사실 이런 전쟁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씩 다 이제 주도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곡물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천연가스, 그 다음에 무증 관련주, 그 다음에 금융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곡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순환매를 돌 때 좀 이제 빠르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는 이제 좀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이제 멀어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료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료주 같은 경우엔 일단은 한번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 정도는 이제 쉬어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굳이 종목을 이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이렇게 좀 올라간 걸 찾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왜냐면은 러시아가 흑해를 22일에 봉쇄하는 일정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뭐 봉쇄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전쟁이 그렇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원자재 관련주는 시세 확산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시간에도 올라버렸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또 인연이 아닌가요? 예, 그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네, 날씨가 조금 더 이제 추워지면은 네. 좀 이제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샘표도 너무 아쉬웠어요. 샘표도 오늘 잘 가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곡물 쪽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이 안 계셨는데 네. 바로 예측해 주셔가지고 슈팅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신 종목 섹터와 종목들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아니 게임주도 전문가들 아무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네. 게임주 말씀해 주셔서 올라가는 거 바로 적중시켜 주시고 네. 곡물 사료 쪽도 바로 적중시켜 주시고 네. 그 다음은 뭘까요? 뭐가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11월 3일에 FO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시장 구간을 이제 뭐 단기간에 그렇게 돌파를 이제 시켜줄 만한 이제 흐름이 보여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뭐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61선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지선만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하자면은 잠깐 이제 눌렸다가 그리고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조금 오늘 양봉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아마 11월에 있는 며칠 안 남은 그 일정을 앞두고 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보여줄 것인지. 물론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빅스텝이라고는 모두가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통화 정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은 산타델리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분위기가 좀 이제 험악해진다 하면은 중간 선거까지 좀 질질 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씩만 이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 다음은 무슨 섹터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같은 금융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또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고 네. 그냥 이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 네.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움직이는데 이게 일정을 앞두고 근데 사실 그 분위기가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우리가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이후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인사이트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뉴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목 말고 이미 재료가 풍성하게 좀 이제 깔려 있는 시장에 대한 방어주, 인플레이션하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예, 제가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과 또 뭐였죠?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 히터류겠죠? 아, 네. 히토류. 네. 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관련된 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이제 설명해 주실 가격 계획이시죠? 전략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게임즈뿐만 아니라 이제 곡물도 미리 한 발 앞서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히토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은 히토류라고 지금 신호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된 기업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지금 게임주부터 해서 바로 또 곡물까지 예측을 적중해 주신 신호주 대표님의 다음 예측 상승 섹터 히토류 총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호주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그 히토류 관련주 어떤 기업일지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예측을 한번 해보셔서요. 종목을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쏴드립니다. 여러분들 슈팅스탁 입장하셔가지고 바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이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9시부터 진행되는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종목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신호주 대표님이 추첨을 통해서 지금 5분이었나요? 예, 5명 맞죠? 5분을 추첨해 주실 겁니다. 그분들 바로 커피 쿠폰 날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게임주 농업, 곡물 이후에 올라갈 만한 예측을 해주신 히토류 관련주까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둘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 만나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화면과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2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개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바로 전문가님들 순위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금강철강과 STX 약손실 구간에 있고 BCNC와 자연과 환경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2차 전지를 사랑하는 남자죠. 배터리와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전기차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최근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이런 쪽이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도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포트 현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에코바이오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동기호를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와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해주셨어요. 지금 또 신호주 대표님이 아까 전에 제주은행 금융주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 제주은행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과연 이제 슈팅이 또 나올지 친환경 쪽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지금 예측은 섹터별로 전부 적중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왠지 좀 인연이 잘 안 되면 자꾸 엇박자를 타세요. 지금 현재 이렌텍도 오늘 근데 회복을 많이 해줬습니다. 무림페이퍼 이제 제지 관련주들도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진파워 지금 현재 보합 구간에 있고 팜스토리 농업 관련주 바로 예측 적중하면서 오늘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네, 현재 원익 P&E의 강한 상승 랠리 보여주시고 지금 편입해 주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을 보인 이후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 그리고 횡보를 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과연 이런 차트 매매 거기에 적합한 슈팅들 이슈 재료들이 도와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모아 수익을 모아준다고 하셨던 모아 데이터 바로 빠르게 수익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하는 대로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 베테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말 계획하신 대로 포트 관리하시는 게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휴마시스, 피플바이오, 제약바이오로 빠르게 수익을 내주시면서 현재 3위까지 치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히림을 최근에 보유해 주셨는데 바로 지금 수익 구간으로 올라왔고요.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추가 상승이 나올지 회복을 쭉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열로드를 꿈꾸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37% 기록 중에 있습니다. 석경 AT 보합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고 EV 수성과 유신 그리고 NC소프트 빨간불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조강 ILI도 과연 그대로 슈팅 보여주면서 올라와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1등이 될 것인지 지금 정말 만만치 않게 1위를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2위와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편입해 주신 한미글로벌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을 때 공략해서 수익 내는 걸 보면 1등은 1등이구나 싶습니다. 현재 편입해 주시는 종목마다 모조리 빨간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56%로 또 누적 수익률 신고가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다시 한번 또 1위를 노리는 전문가님들의 현재 보유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순위까지 만나보고 오셨는데 순위가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하위권에서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쭉쭉 치고 올라오고 계신 다비드님부터 비롯해서 지금 예측해 주시는 것보다 적중해 주시는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상위권 경쟁까지 정말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AS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대현 대표님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종목인 에코바이오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바이오 슈팅이 나올까요? 그리고 앞서서 또 궁금한 게 신호주 대표님께서 이제 그 금융주가 다시 올라갈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주은행을 손절 처리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지 또 배 아픈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주은행 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한국 패키지가 오늘 친환경으로 상한가를 갔듯이 네,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차트 흐름과 함께 좀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에코바이오는 일단은 정부가 바이오 연료도 좀 의무화를 확대시킨다는 추진하는 것도 아직 한국 패키지랑 좀 유효하고 그리고 지지선국은 이제 4,900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반등세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지금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 중이지만은 좀 더 기다려서 수익권일 때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계속해서 친환경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쭉 한번 가져가서 수익 구간까지 노려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 구간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렌텍이 정말 많은 게 엮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슈팅이 바로 또 나와줬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인가요, 이렌텍? 저 오늘 좀 설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우상향을 하려는 것 같고 최근에 네.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구간에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죠. 기지개를 이제 다시 한번 켜주는 구간인데
이제 뭐 서빙 로봇 관련주도 이제 서빙 로봇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담배라는 그 파이프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로봇 사업도 하고 최근에 뭐 3D 안경, 최근에 뭐 아바타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 거기에 벌써 아바타 3D 안경이라고 그냥 검색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제 그만큼 이제가 기대가 이제 큰 것이고 목표가는 15,000원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구간에서 드린 거거든요. 거의 이 종목으로 1등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종목이 이제 추세가 좀 이제 바뀐다 싶으면은 목표가를 조금씩 이제 상향해가지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목표가는 제가 수익률 대결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뭐 짧게 잡은 거고 추세만 붙어준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들어 올리고 상한가가 만약에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바로 이제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지금 뭐 매도하실 필요 없이 목표한 가격대까지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뭐 아바타 개봉하면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혹시 아바타 이거 개봉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제 12월 정도에 하니까 슬슬 12월. 네,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하니까 한 이제 11월 말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한창 뭐 메타버스 열풍 좀 이제 불어오고 중간 선거 끝나고 네. 메타버스 열풍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내후년에도 아바타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중국이 아니고 그 애플하고 네. 애플에서 VR 그러니까 에어글래스라고 이제 출시를 이제 하거든요. 네네. AR하고 이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결합된 그게 계속 출시를 하고 지금 뭐 피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좀 이제 수급이 붙어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나중에 떠버리면은 또 이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바닥을 좀 기고 있을 때 좀 잡아두시면 좋지 않나. 아직까지 이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1월 중순 네. 한 11월 중순 말부터 네. 한 12월 중순 말까지 한번 어떻게 보면은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이제 뭐 영화 같은 게 흥행하면은 뭐 영화 관련주도 올라가지만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품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렇죠. 이제 네. 거기에 이제 3D 안경을 하는 업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렌텍이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금광을 캐가지고 영화 관련주를 매수해도 되지만은 그 캘리포니아 이제 옆에서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팔아도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특수 효과를 담당했었던 기업들이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갔듯이 뭐 아바타 솔직히 흥행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안 네.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 이렌텍도 최근 흐름이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 무림페이퍼. 네. 또 친환경 쪽이잖아요. 제지라든지 목재 가격들이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무림페이퍼 올라간다고 예측해 주신 거부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분명히 또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구간에서 뭐 큰 그림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있는 구간에서 계속 저항대 여기 구간을 이제 두들기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좀 이제 심화될수록 원자재 관련주가 한 번씩 이제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만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3,000원 구간까지 이제 순식간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목표가를 좀 이제 아쉽게 뭐 돌파하지 못하고 2,720원 정도에서 뭐 고가로 마무리했는데 2,720원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돌파하게 되면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릴 겁니다. 2,750원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해놓은 이제 최저 구간이거든요. 뭐 이거는 저항대 이거 바로 돌파하면은 충분히 이제 많은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3,2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유동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2,7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목표가까지 보시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 또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농업 관련주 예측해 주시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네.
와, 이게 정말 뭐 쉽지 않은데 네. 뭐잘 예측 안 했거든요, 사람들. 게임주도 그랬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출연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데 네. 네, 그때 연달아 출연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게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대신 팜스토리가 너무 잘 가줬어요. 이거 뭐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뭐 전략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는 해주셨지만 네. 아직 뭐 잔량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현재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향후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측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팜스토리의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그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을 한 번씩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1세대가 그 곡물이었고 그 다음이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그 다음이 무상증자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원자재 관련주 순환매가 한 번씩 이렇게 쫙 돌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금융 관련주, 품절주, 양지사 그런 친구들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곡물 관련주가 그냥 아예 대중들의 그 관심 속에서 그냥 이제 잊혀져 버렸어요. 아예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예전에 테마를 받았던 구간이었는데 원래 테마주로 얽히기 전에 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일정이 있어요. 차트는 바닥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편입을 하는 게 좀 이제 망설여지는 자리이긴 합니다. 정말 급등이 나올까? 하지만 일정이 있고 그에 걸맞는 이슈가 있다면 주식은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편입을 드린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뭐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곡물 관련주가 이제 다시 밑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오는 걸로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알려준다고 하셨고요. 일단은 수익 실현을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자, 신호주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네. 다음 게임주, 농업, 그 다음은 히토류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히토류 관련된 내용 정확히 또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지 네. 여기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히토류 관련된 강의 네. 조금만 맛배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히토류에 대한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훈풍이 불어와가지고 뭐 10월 초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10월 그러니까 이제 중순까지 그런 어느 정도 하락은 이제 지나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차트를 보고 있다면 여기가 9월 이제 말부터 거의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이제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근데 막상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조정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거나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해가지고 불안감을 야기시킨다거나 보통 이제 러우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락장일 때는 이때는 이런 종목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약간 손이 좀 이제 빨라야 되고 좀 눈치 싸움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날은 미중 갈등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철강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또 곡물이 올라가면은 정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하나씩 이제 바닥을 찍을 때마다 하나씩 이제 편입을 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히토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짜 나가셔야 할지 설명해 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고 슈팅스탁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시면 모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신호주 대표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강의를 2차전 또 이제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또 신호주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진행되는 종목을 맞춰주시면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슈팅스탁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신호주 대표님 방송을 통해 채팅창에 바로 또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고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까지
일석이조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AS까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이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인데 쭉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이 기대되는 종목들 또 다른 종목까지 만나봐야 되겠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친환경 관련주인데 또 친환경 관련주일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네. 로봇주가 최근에도 한번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랠리가 또 나올 만한 뭔가 이벤트라든지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2차 전지랑 폐배터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로봇 또한 이제 미래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11월 4일 날 네. 신규 상장을 뉴로메카라고 코스닥의 신규 상장 로봇주가 입성을 하죠. 뉴로메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로봇주인 거죠? 네네. 그럼 뉴로메카라는 로봇주가 신규 상장하면서 그로 인한 또 로봇주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뭐 신라젠이나 또 티슈진, 코롱 티슈진 거래 재개되면서 또 그런 적도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실까요? 종목명은 SBB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뉴로메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4일 날 이제 상장을 예정되어 있고 수요 예측이 1,600대 1 정도 경쟁률을 좀 기록함으로써 덩달아서 로봇테마도 덩달아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로봇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을 좀 미래 먹거리로 좀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는 만큼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창립 기념일과 더불어서 임시 주주총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로봇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시 한번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뭐 합병도 더불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로 보면은 강한 흐름을 주고 나서 현재 눌림 구간인데 현재 24,000, 25,000원 이하로 좀 지지 구간인데 이 지지만 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매수가는 25,000 내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은 한 23,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8,000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SBB테크 로봇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봐야 할 텐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좀 내용에 대해서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히토류 관련주고요. 네. 근데 히토류 관련주라고 하면 또 이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고 유니온 일단 이런 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네, 일단은 뭐 생판 그냥 미중 관련 그냥 수혜주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원자재 관련주로도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종목명은 일단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차트로만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트로만 보시면은 좀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철강주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니켈에 관련된 이제 주식이란 겁니다. 원자재도 이제 가격이 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곡물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는 원자재 관련 쪽으로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니켈이라든지 철강, 구리 이쪽은 굉장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뭐 원자재 관련도 그렇지만은 러우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TMC
그러니까 TSMC 그 이슈 때문에 미국은 뭐 일본에 지금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 그만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이 공개됩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 나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가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쉼없이 2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오늘 2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